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역이란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역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한 국가의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어떤 범위다. 지리적 범위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은 주권이라는 것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주권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주권이란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면서 동시에 주권이 있는 국가는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다른 국가의 무엇을 받지 않는다?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죠? 주권은 어떠한 그 국가 내부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한 행위를 우리 주권이라고 부르고, 이 주권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무슨성,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간섭은 어떠한다? 받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영역의 의미,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다라는 거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 여기 하면 영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의 종류가 중요해요. 이 영역의 종류를 우리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영역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영토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 영토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는 우리 알아둡시다. 무엇이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토의 개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영토라고 부르는데, 이 영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그럼 도대체 영토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자리한 섬으로 이루어지며,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자리한 섬이다. 그럼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 무엇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인 영토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는 요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간척 사업 등으로 영토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간척 사업입니다. 간척 사업이란 것은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 간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척이란 것은 무엇이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을 간척 사업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간척 사업의 결과 새로운 육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영토의 범위가 어떻게나 조금씩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영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토는 어떻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 가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한국지리 과목이라는 과목이 거의 단골 손님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영의 개념 상당히 문제 낼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럼 영해는 바다인데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인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영해라고 두냐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바다로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까지를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해서 한번 영해는 어떤 곳이냐면 영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 그래서 어디에서 영토에서 어떤 일정 거리까지의 바다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 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반적 기준,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를 영해로 하냐면 해안선의 최저조위선부터로 기준을 합니다. 기준점이 어디다? 해안선의 최저조위선이라고 불리는 선인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점이에요. 해안선의 최저조위선인데 말이 어려요. 최저조위선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최저조위선이란 것은 바로 썰물 때의 해안선인 거예요. 그래서 썰물 때의 해안선인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 바다에서는 거리 단위가 바뀌게 되면 이때는 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를 사용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 바로 그렇죠. 12해리더라.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뭘 삼는다? 영해로 삼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삼는다. 그래서 요 일반적 기준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반적 기준으로 영해를 끊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통상기선이라고 부르요. 요것을 무슨 기선이라 부르냐면 바로 통상기선이라고 부릅니다. 통상기선은 섬이 없는 바닷가에서 섬이 없거나 해안선이 단조로운 지역에서 해안선의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은 섬이 없는 바닷가나 또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무엇을 정한다. 영해를 정할 때 우리 무엇을 사용했다 하냐면 바로 이 통상기선을 사용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을 적용을 해서 옆에 우리나라의 영해를 어디서 정하냐면 옆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파란 선을 끌게요. 대체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다시 가겠습니다. 대체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어디? 요 동해안 지역. 선생님 지금 파란 선을 끊는 지역이에요. 요 동해안 지역. 그리고 울릉도 주변. 그리고 독도 주변.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통상기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영해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서부터? 바로 그렇죠. 최저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까지를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통상기선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어떤 해안이 굉장히 해안선의 모양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통상기선을 사용해서 해안 이제 영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선기선이라는 하나의 선을 더 만들어서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사용한 것을 우리 직선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기선이라는 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에 사용한다. 두 번째, 뭐가 많은 곳? 섬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또는 무엇이 섬이 많은 곳에서는 무슨 기선을 사용한다? 직선기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직선기선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직선기선이라고 불러요.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직선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냐? 여기를 기준으로 영해를 정한 겁니다. 몇 해리? 바로 12해리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정한 것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서해안에 보면 이제 섬들이 있어요. 소령도, 경렬비엇도, 이렇게 어청도 요런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점들 요렇게 선으로 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수도 뭐 요렇게 요 간여함 요렇게 지금 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렇게 빨간 선으로 끈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직선기선이야. 그러니까 주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또는 섬이 많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역의 가장 바깥쪽들의 섬들을 이은 선인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12해리를 끈 거예요. 12해리를 끈 선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초록색 선으로 끊겠습니다. 요겁니다. 빨간색 선으로부터 몇 해리를 사용했다? 바로 그렇죠. 바로 12해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요 초록색 선이 지금 무슨 선이다? 요게 그렇죠? 요게 직선기선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직선기선을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서는 몇 해리 이런 직선기선으로부터 가장 바깥쪽들의 섬을 이은 선인 직선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사용을 해서 영해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해와 남해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적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협이에요.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대한해협인데요. 대한해협은 일단 갈게요.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삼습니다. 무슨 기선에서? 바로 직선 기선에서 몇 해리? 3해리까지를 영해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해협은 전 세계 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외국 배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우리나라 일본과 상관없는 많은 외국 배들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기 때문에 배들이 원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근데 얘들이 폭이 좁아요. 이 대한해협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배들이 원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영해를 일정 정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도만 영해로 삼았다. 몇 해리? 그게 바로 3해리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이 어디냐면 대한해협이 여기예요. 대한해협이 어디냐면 이렇게 부산과 좀 진한 색으로 할게요. 부산과 요렇게 사이 여기 선생님 지금 노란색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요렇게 파란색을 칠한 것이 여기가 대한해협입니다. 여기가 무슨 해협? 대한해협이에요. 일본의 대마도와 우리나라 남해안 사이 부산 사이에 있는 남해안 사이에 있는 요런 좁은 바다 수로를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12해리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선기선부터 12해리, 일본은 스시마 섬으로부터 12해리를 딱 하면 거의 이제 이 영해가 거의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외국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국제법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를 합니다. 서로 양보를 해서 몇 해리 바로 3해리씩 양보를 한 겁니다. 3해리씩 양보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끊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대한해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대한해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는 몇 해리? 우리나라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3해리를 사용해서 영해를 설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이렇게 3해리를 사용을 해서 3해리를 사용해서 영해를 설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 이제 영공에 대해서 마지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공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영공은 그 나라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정의 무엇을 영공이라고 하느냐? 바로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어디와 어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 영토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인 영해, 이 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위를 바로 영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위를 영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공이라는 거 우리 영공의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영공은 한도 끝도 없이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부른다.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은 항공교통의 이용과 특히 요거 인공위성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국가 영역으로서 영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공의 수직적 범위를 대기권까지 한정 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제법상으로는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만 최근에 이러한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영공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바로 우주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주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중요한 영토죠. 우리 독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